안녕하십니까.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위생관계법규를 강의하는 이승훈입니다. 우선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생관계법규, 조리직 공무원을 위한 위생관계법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생관계법규는 조리직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씩은 아니면 한 학기 정도는 공부를 하셨을 그런 과목입니다. 물론 법을 전공으로 했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위생관계법규는 조리기능사라든지 아니면 조리산업기사를 취득할 적에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좀 익숙한 부분이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위한 법규는 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리직 공무원을 위한 위생관계법규는 크게 5가지 법령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식품위생법입니다. 이 식품위생법이 지금 조리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조리직 공무원 수험생들의 법규에서 거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굵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가 또는 국민영양관리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리직 공무원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보건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학교급식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 같은 경우에는 양이 굉장히 많지가 않아서 중요하기는 하나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위생법이 가장 지금 한 전체 범위 한 40%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식품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이라든지 이 관련 법령들이 아주 방대합니다. 공중위생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있어요. 되게 길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식생활교육지원법, 이런 것들이 조리직 공무원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식생활교육지원법,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이런 등등의 아주 여러 가지 관련 법령들이 있습니다. 법규를 공부하다가 가장 애매하다거나 짜증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법령이 한 페이지가 있으면 거기에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링크되어 있는 관련 법령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문제만 나와 있는 문제풀이 교재 외에 학원 홈페이지나 또는 제가 카페에도 회원만 볼 수 있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다가도 자료를 올려놓을 건데 법령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했다는 거는 요약 정리, 요점 정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법규 공부에서는요, 요약 정리, 요점 정리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은 법령의 그 문장 그 자체를 그대로 복사에다가 붙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법령에 나오는 용어들, 법령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와 어투, 말투,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그 통째로 보고 공부를 해야지, 이거를 토시락 자르고 서술로 자르고서 딱딱딱딱딱 단어만 해가지고 이거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그 공무원 법규에서 고득점을 맞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은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공부 방법입니다.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계산이라든지 뭐 공학적인 내용이라든지 화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다 마음을 좀 열고 차분히 다가가면 쉬운 과목이 됩니다. 왜 그러냐, 왜 쉽냐 하면 법규라고 하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게 헌법도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것은 이겁니다. 이것과 법률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은 시행령, 법률과 시행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 놓은 시행규칙, 시행세칙이라고도 하는데 시행규칙이 좀 더 공식적인 용어니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있으면 식품위생법이 있다. 그래서 식품위생에 관한 정의가 있다. 식품위생에 관한 정의를 적어놓고 식품과 첨가물과 기구, 용기, 포장에 관한 위생을 다루는 법이다.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식품에 대해서는 어떤 위생 잣대를 들이댈 거냐. 첨가물에 대해서는 기구나 용기, 포장 점점 나가면 굉장히 세분화되죠. 기구나 용기, 포장은 실제로 먹는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인 기준을 들이댈 것이냐. 기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준을 들이댈 거냐.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포장 재질은, 그 다음에 포장 기구라든지 조리용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재질을 써야 되고 얼마큼 닿으면 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진열하거나 보관할 적에는 몇 도씨에서 보관하면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적용해 놓은 게 바로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입니다. 해서 법규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구체적인 사항이 빠질 수가 있고, 교재들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 법규가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거나 조금 떨어져 있거나 그렇거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다운을 받으시면 법규 안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는 링크가 걸려가지고 따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들을 제가 다 찾아가지고 박스로 집어 넣습니다.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볼륨이 원래 법규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중요한 것들을 다 박스화 시켜가지고서는 이 안에 밀어 넣었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많습니다. 그러나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고, 이게 무슨 말이지? 바로 밑에 박스가 있구나. 보시면은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공부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아주 쉬운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법은, 헌법도 마찬가지지만 법은 가장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옳은 거, 가장 맞는 거, 거기에다 상식적인 그런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이해를 하면서 읽으시고 수치가 나오면 그것만 외워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도 수치도 그렇게 크게 많이 그런 다른 공중보건학이나 화학이나 다른 과목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거창한 수치들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인원은 몇 명으로 한다. 20명 이내로 한다, 15명 이내로 한다. 이런 식으로 식품위생검사를 의뢰를 하면 식약처장은 그거를 14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된다.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숫자들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